세단 시장에서 가장 핫한 차죠. 볼보의 S60. 페미니 세단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함을 도전하는 느낌도 아주 좋고 디자인도 역시 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잘 살려서 미션 세팅이 스포츠용 다이내믹한 움직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움직임, 또 연비, 뭐 그런 맑게 개기 시작하는 상큼하고 깨끗하고 네, 경쾌 이런 느낌. 트렌드 세터로서의 한국 시장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S60 전체적인 엑스테리어 외관 디자인은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V60 크로스컨트리하고 조금 디테일은 앞부분 다르지만 전체적인 앞부분은 뭐 동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포그 램프 주변에 여기 크롬 어떤 데코레이션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 빼놓고는 유사하고, 물론 이제 스테이션 와건하고 이 세단의 그 뒤쪽으로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요새 특별히 세단에서 패스트백이요. 패스트백 같은 그런 세단이 주로 이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통적인 세단 프리박스 스타일. P1800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계승을 했다는데 그게 패스백은 아니니까. 이게 아마 근데 쿠페용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중국 시장 중심으로 스윗박스로 갔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생산차인데 지금 어차피 S60은 시장은 이제 미국, 중국.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패스트백 스타일을 택하지 않은 게, 물론 P1800 1950년도인가요? 네, 나오던 61년. 네. 그거에 어떤 그 디자인 큐를 계승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리가 잘 되고 거기 그 나름대로 그 계승을 할 걸 하면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 처리를 모던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프론트 드라이브 보면 이 프론트도어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버행은 좀 긴. 네. 리어 휠 드라이브는 이거 앞바퀴 앞으로 가 있죠. 프론트 휠 드라이브는 더 뒤로 가고. 그래서 프론트 휠 드라이브는 이게 짧아지는데 이 차는 프로포션 보기에는 프론트 오버행이 짧고 이 길이를 보면 거의 후륜고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볼보 S60이나 90이나 뭐 다 V60이나 SPA 그리고 스파 플랫폼을 쓰는데 이게 후륜구동 플랫폼 형태다라고 볼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그 60년대에 나오던 P1800의 그 프로포션을 가장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후드가 길어 보이고 위를 앞으로 당기고 그게 후륜구동이었으니까 그 느낌을 아마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이걸 전륜 구동인데 경쟁 모델인 뭐 C클래스나 이런 거보다 프론트 오버행이 짧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 디자인적으로 배율에서는 그 FR 형태를 보여주는 밸런스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잘 맞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 프로포션이 상당히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뒤로 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우리가 운전을 했었잖아요. 멀쩡하다고 씻은 거나 왜 이렇게 비가 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 A필러에 앞에 여기 조금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빗물이 비가 오면 와이퍼를 작동을 하면 옆에 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데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이게 없어가지고 또 뭐였지? 모델 S가 이게 옆으로 타고 와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쪽이 안 보인다고 막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미러도 옆에 이 삼각형 패치라 그러는데 여기다 붙이지 않고 조금 띈 거. 볼보는 한 가지 굉장히 이 안전에 대한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 중에 하나가 밖에 보이는 각도, 비저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밖에 보이는 각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옛날에 볼보에서 나오는
그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A 필러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뚫어가지고 보이게 보이게 하는 그런 하는 것도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뒤로 띄워서 운전할 때 이 정도의 시야 확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이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요. 보이세요? 튀어나왔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활처럼. 이게 아마 세이프티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차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유독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마 이 세이프티 안전 옆에서 크래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하여튼 저는 이 차의 디자인이 일단은 여기까지 올 때는 오버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볼보 디자인 요새 나오는 네.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뒤에는 저는 이렇게 제일 여기도 정말 멋져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뒤는 저는 조금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불 켜면 이 바깥에 두꺼운 불이 들어오는 면이 가면서 얇아지잖아요. 또 여기서도 두껍다가 얇아지고 그러니까 바람에 이게 슉 날리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앞에나 옆에나 전체의 심플한 분위기에 비해서는 좁은 공간에 너무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 약간 아까- 여백의 아까 저희- 간결함이 그게 다 없어졌어. 제가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 윗부분을 이렇게 세우면 그죠. V60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눕히니까 옛날 뭐 S60. 네, 그래서 시상공에서도 좋게 왔던 그때 낮이었죠 낮. 네, V60은 낮이었는데. 낮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뭐 안 들지만 그렇지만 저는 볼보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볼보는 오래전부터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볼보의 이 하나하나 알파벳을 띄어서 붙인 거 있죠. 이게 특색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볼보 한 게 아니라 볼보 이렇게 쭉 여유 있게. 이건 틀린 말인데 메이드 바이 US. 메이드 바이 스웨덴. 이 차 미국에서 만든 건데. 네. 근데 저 이제 차를 쭉 봤는데 사실 미국에서 만든 차 치고는 퀄리티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차들을 미국에서 만든 차 본 적 있잖아요. 일본 차들. 알티마. 예. 알티마.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이거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다. 미국에서 잘 실수 없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 공장이에요, 새 공장. 완전 그래요? 새 공장. 아니 새 공장이라도 네. 그렇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산하고 소나타는 그 앞에 팬더 같은 뾰족한 부분이 거요, 뾰족한 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설계가 잘 된 차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그렇죠. 거지. 어떤 차는 중국에서 만들면 제조품이 나빠진다 그러는데 캐딜락 같은 거는 더 좋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거보다 제조품 조립 품질이. 근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그건 품질 관리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의 능력의 그렇죠.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애플, 아이폰 다 중국에서 만들죠. 메이드 인 차이나. 네. 근데 뭐 퀄리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죠. 그러는 사람 없는 거. 여기 지금 네거티브 바꿨잖아요. 네. 이게 에어 스포일러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스포일러 역할을 보이기에 스포일러 같이 더 보이지만 사실 역할하는 거는 여기. 그거죠. 네. 쭉 공기가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타고 이게 없으면 일로 꺾이면서 여기 와류가 생겨서 차를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네. 느낌이 들게 하면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되니까. 드라이브 그래서 느낌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쭉 해서 위로 쳐서 가능한 차에서 멀리 그러니까 떨어져. 요새 공대 이렇게 나가게 같아요. 요새는 이런 빌트인 스포일러를 많이 하죠. 빌트인이 아니라 아예 트렁크 디자인을 그렇죠. 스포일러 느낌을 주면서 트렁크 가면 또 우리 또 부기장이 또 거품 문다 이제. 아니 뭐 절대 넓진 않고 경사가 져서 좀 불편하다. 아까 계속 그 저 얘기였는데. 경사진 거. 저 경사진 거 밑에 무슨 뭐가 있더라고요. 저기 밑에 보니까 양쪽 옆에 아까 있었는데 GPS나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 여러 모듈들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듈이 있으면서 요만큼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아마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리페어 키트인데 스페어 타이어를 넣으면은 얘가 더 올라와서 여기서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평평해진다? 근데 이제 이 조금이라도 정도. 나름대로 더 늘리려고 했다 보니까 경사가 트렁크 졌다고. 영향을 늘리다 네, 보니까 네, 깎았다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쓰기엔 불편할 수 있는. 모듈을 꼭 저기다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건 너무 생뚱맞아서 기분에 나중에 물 쏟으면 집어넣는 거 같아. 뭐 움직이다가 무게 물 배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무게 배분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뭐 이렇게 잘 크지 뽑아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는 크지 않아요. 네, 이게 후륜, 그러니까 2열 시트에 되게 집중하면서 2열을 넉넉하게 하면서 트렁크는 그냥 손해를 감수했다라고 이제 상품 담당자는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새 뭐 트렁크에 짐 많이 안 싣고 다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실내 공간 위주로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컨셉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차에 이 정도 트렁크면 뭐 아 충분해요. 골프백 4개 소리 안 나와도 되니까. 내게 실 필요도 없고. 네. 패스백도 그렇죠. 네, 패스백을 골프는- 포기하니까 2열 그 헤드룸도 굉장히 좋고. 이거 왜 없어졌지? 그렇다고 이 디자인이 뭐 나쁜 뭐 이렇게 뭐랄까 올드한 느낌 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볼보 디자인은 뭐 당장 봤었을 때는 와, 저 차가 뭐야? 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간결함, 심플함,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아주 잘 정리정돈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만든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자인 보면은 처음에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와 이거 굉장히 빨리한 디자인이구나. 빨리한 심사숙고한 디자인이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볼보 같은 이런 디자인은 또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해서 리파인을 많이 정리한 그런 디자인.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예, 옳은 쓸 것 말씀인데, 같아요. 근데 이제 각 모델들이 하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면서 그 모델이 그 모델 같은 마치 크기만 다른 러시아 인형 뽑아내듯이 그러면 S90, S60, 뭐 V60, V90 다 그 한 부분만 가려면 헷갈릴 것 같은 다 똑같아 보이는 맞아요. 그럼 그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디자인 팀에서는 네.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죠. 왜냐면 하나 가지고 이거 뭐 사이즈만 줄여야지 돼. 네, 곱사이 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그런 느낌? 그것만 계속 하면 재미없는데 그 사실 진짜 일리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물론 볼보가 이제 공장만 들어가고 80만 대가 됐으니까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모델 많이 못 가져가는데 그걸 모델마다 디자인을 달리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디자인 인력에 R&D 인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엔진, 하나의 오토 트랜스미션, 그죠? 하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금융 하겠는데 경제라는 건 그건 이해할 이제 수 메이커 없으니까. 사정이고 시장에 나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전에 BMW 같이 크기만 다른 독일 소세지 같이 이거는 무슨 크기만 다른 무슨 스웨덴 막대기야 뭐 이렇게 아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S 클래스에서 시작해서 리틀 S라는 리틀 뭐 S. 이 리틀 E라는 E의 C까지 내려오는 거의 똑같은 디자인 컨셉인데 지금 리틀 A까지 나왔어요. A. 지금 말씀하신 황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메르세디스 벤츠의 CE S 클래스보다 볼보는 훨씬 그게 심해요. 심하죠. 네, 왜냐면 프로포션도 똑같고 램프도 거의 이거 그냥 가져다 쓴 것 같아? 할 정말 정도고. 실내 부품도 뭐 네. 비슷하고 실내 레이아웃도 하나 틀린 거 없고 스크린 그 자리에 들어가고 기어 넙도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뭐 시트도 거의 그래서 와 이거는 굉장히 거기다 엔진까지 다 똑같잖아요. 변속기랑 네. 그리고 사이즈만 조금씩 키우고 줄이고 그거 보니까 와 진짜 지금까지 여러 회사 뭐 volkswagen에서 시작해서부터 다른 회사들이 전부 하려고 했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엔진 사이즈, 엔진 종류를 줄이고 플랫폼 공유하는 그거를 진짜 저기를 이루어냈구나. 이뤄냈구나.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 와서는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내가 고집하면 난 그 회사는 힘들다고 봐요.
망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가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거의 명품처럼 되고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그래 좀 사이즈도 좀 달라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사이즈별로 그리고 뭐 예산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옳은 한 디자인을 말씀이죠.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엔진, 하나의 뭐 트랜스미션 그게 시장에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일단은 차라리 이게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이거 타다가 이 브랜드에 로열티 생기면은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S60을 타다가 너무 좋으면 이제 S90을 타고 싶은데 내가 나이도 먹고 애들도 크고 돈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보면 디자인 비슷해 같은 엔진에 조금 파워만 업 시켰어 트랜스미션 느낌 똑같아 그러면 좀 지겹잖아요. 근데 BMW 3 시리즈 타다가 5를 가면 좀 다르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아 이래서 큰 차를 타는구나 느낌. 엔진도 크죠, 차체도 크죠, 미션 다르죠,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BMW 7 가면 더 다르죠. 그러면 이제 BMW 패밀리 내에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볼보는 그렇게 되면 시장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직 100만 대 이하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러시안 돌처럼 비슷하게 쫙 나왔다가 이제 고객 충성도에서 S60을 타던 사람이 S90으로 갈 때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바뀌는 그게 전략일지도 엔진이 몰라요. 하나잖아 엔진이 하나. 아 이제 아니 이제 엔진은 이제 전기 쪽으로 가는 그렇죠. 전기로 돼도 아까 남 기자가 그 얘기 했지만 볼보는 제일 작고 저렴한 가격대 차를 사야 된다. 왜? 그게 거기에 다 차에 있는 게 다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벤츠나 결국은 S클래스를 가는 게 하나의 고린이지만 볼보는 제일 작고 저렴한 걸 샀을 때도 그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볼보한테 되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또 젊은 우리 기자가 맞는 정확히 얘기예요.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가스리프트 하네요. 그냥 쭉 올라가네. 어유.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S90이랑 엄청 올라가네. 진짜. S90이랑 이게 처음 봐 이거. 윈도우 와이퍼를 켰었을 때 보통 이렇게 그 너즐이 후드에 있거나 물론 와이퍼에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슉 뿌려주잖아요. 이거는 뿌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물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면서 뭐 깔끔하게 하죠. 저게 옛날 포드 그때 시절의 차들이 그런 것 같아. 제기어도 그런 부분에 그 기능이 같던데. 근데 하여튼 깔끔해요. 저는 이 차는 별로 뭐 인테리어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인테리어도 지난번에 V60 CC 크로스컨트리 한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뭐 특별한 얘기 할 건 없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 차는 지금 문제는 저도 이 차를 오더했지만 언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차가 아니라 60. 전 이게 길어져 갖고 사실은 이 엔진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뒤로 가잖아. 근데 보니까 엔진은 다른 전력은 똑같대. 똑같고 미션이 나와서 미션하고 밖에서 매칭이 되고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똑같은데 이 부분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차가 길어지니까 뭐 당연히 다 좋아지죠. 어쨌거나 차가 커진 이유가 이걸 늘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늘려서 결국은 다 들어가. FR과 같은 그 디자인 밸런스를 좀 그러니까 영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넓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뒤로 빼내는 수고를 하지 않고 똑같아. 그래놓고 이걸 눌렀다니까 엔진 위치를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리틀 S90이 아니죠. FF든 FR이든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막 안쪽으로 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돈 안 들이고. 그렇죠. 패키지를 그 정도 볼륨은 아니니까. 쉽지 않은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자랑. 예, 영리하게 했어. 여기서 보니까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물론 후드를 닫으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날카로워. 후드를 열어놓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이것도 정말 옷 걸리면 찢어지겠는데. 근데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데. 아무리 처리를 했는데. 날카로운 것보다도 이게 걸려. 걸려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뭐가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걸린다 이거지. 저쪽 보시면. 네, 맞아요. 차고 낮은 데서는 여기 닿겠는데. 천장에. 중간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하다. 손- 막 이게 할 수 있잖아요.